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이 자리에 섭니다. 설교라는 타이틀이 주는 부담감이 좀 상당합니다. 이 설교라는 뜻이 사전적 의미로 그 종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 단단히 타일러 가르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교리를 설명하는 시간 외에는 좀 다른 말로, 설교 대신 다른 말을 사용을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부담감 없이 이 자리에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생을 좀 많이들 하다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천천히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개신교, 그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이 코로나 확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종교가 사회를 걱정을 해야지 사회가 종교를 걱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개척교회는 그 목음을 통한 그 생계형 교회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감염돼도 죽고, 예배를 안 해도 목음이 없어서 죽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죠. 불교는 그 위치상 감염 염려가 적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시스루 미사라든가 아니면 그 찬송가를 생략을 하든지 아니면 반주만 듣든지 해서 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신교 측의 그 대책들이 필요하고 우리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하죠. 코로나 이후에 그 예상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통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 세계적으로 그 팬데믹이 일상화가 되면서 그 탈세계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국경 폐쇄를 겪으면서 물적 교류가 대폭 축소가 되고, 왜 우리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이 안 와서 공장들이 서고, 그리고 베트남의 기술자를 파견을 해야 되는데 국경 폐쇄로 들어가질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그 문제가 많으니까 이게 탈세계화. 근데 각자 그 인건비가 싼 그 해외로 나갔던 그 공장 생산 그 시설들이 이제 각자 돌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인건비 비싼 나라들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로 그 디플레이션, 경제가 멈추다 보니까 그 물건값이 계속 내려가도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인플레이션보다, 그 인플레이션은 답이 있지만은 디플레이션은 답도 없어가지고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코로나 초기에 경제 활동이 멈추면서 세계적으로 그 긴급 재난 지원금 등을 풀어가지고 소비를 활성화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돈으로 파퓰리즘 정책을 쓴다고 그 나라 망한다고 난리치는 그 일부 그 의견도 있는데, 이 나라 빚은 대책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개인 빚은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사회가 멈출 수도 있다고 하죠. 그 이런 긴급 재난금 같은 그 풀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나라들은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코로나로 죽으나 뭐 굶어서 죽으나 해서 그냥 경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죠. 남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코로나 확산을 어떻게 손쓰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전염병 위험으로 각 나라 간의 그 통행이 그 인적 교류가 없다 보니까 관광으로 먹고 살던 나라들도 좀 위험해지고 이래서 어쨌든 이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장기 불황 도래 가능성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그 미국의 위상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하죠. 성한 것이 오래면 쇠하고 쇠한 것이 오래면 성한다고. 그에 따른 세계 질서 재편이 따른답니다. 뭐 코로나 이전에라도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미국 우선주의, 그 자국 우선주의로 그 동안에 그 조약 같은 것도 그냥 다 파기하고 뭐 다시 해 우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국이고 뭐고 세계 리더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있었죠 그동안. 뭐 시리아에서 뭐 철군을 하면서 그 동맹국들이 막 멘붕에 빠진 상태에서 러시아가 거기를 또 비집고 들어오고, 그 남미 같은 경우 지금도 미국이 손을 놓는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그 팀을 또 비집고 들어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 코로나 이후에, 그 전부터죠. 그 코로나 이후에 그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은 그 총알만 안 날아다녔지 벌써 전쟁을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미국은 전례 없는 삼중위기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우습게 보다가 그 감염자, 사망자 수가 세계 1위죠. 그 보건위기가 닥쳤고,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그리고 이번 그 인종 갈등으로 촉발된 폭동으로 인한 사회위기, 이렇게 삼중고가 닥쳤는데 이 삼중위기에 대처할 지도력마저 상실돼가지고 사중위기로 침하되고 있다고 하죠. 그 미국의 어느 신문 제목대로 하필 이럴 때 대통령이 트럼프야. 이게 제목이었다. 뭐 자기들 운수가 그러니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는 11월 대선을 위한 그 특유의 그 책임 전가, 그리고 분열적 언사로 희생양을 찾고, 뭐 안티파니 뭐니 해가지고 조금 난리죠. 실체도 없는 안티파. 그리고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자신의 그 지지층 결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종 갈등 뭐 이런 거 안중에도 없어요. 군대까지 동원을 하고죠. 막 이렇게 하다가 군의 반발을 일으키고. 반발을 일으키면 뭐합니까? 유색인종이. 자기를 지지하는 70% 이상 되는 백인, 이 자기 지지층 결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방역 실패에 따른 그 지지율 문제로 저기 언론들 앞에서는 절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 이 양반이.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또 마스크 쓴 사람들, 안 쓰는 사람들 편이 가르고 있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강경 진압을 시도하다가 또 큰 반발에 부딪히고.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 보아오던 미국이 아니죠. 제3세계에서나 보아오던 모습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3세계 그 세계 리더라고 하던 이 미국이 하는 게 인권을 내세우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이 미국이 이제 앞으로 이런 제3세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3세계에 대해서 뭐라 할 자격이 없어졌어요. 그러한 틈들을 이제 중국이 또 비집고 들어갈 때 집요하게. 그리고 코로나로 수많은 자국인들을 잃은 일부 그 선진국이라 일컬었던 나라들의 목소리는 이 국제사회에서 예전과 같은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나라들의 그 민낯을 전 세계가 낱낱이 봤거든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선진국들은 진정한 선진국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미국, 일본, 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산소 마스크가 부족해서
취약계층인 노인한테 씌워줄 것이냐, 아니면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에게 씌워줄 것이냐. 의료계가 딜레마에 빠지고, 의료진은 마스크하고 방호복도 없이 그냥 전염병에 노출되게 되고, 그 예의 바르다던 국민들은 그 몸싸움 해가면서 사재기로 날리고, 우리가 보아던 선진국들이 이게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 같은 나라가 없었죠. 그 뭐 이런 기사에 그 댓글이 좀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코로나 발생지 중국은 자료를 감춰가면서 코로나가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고, 일본은 그냥 조용히 노인들이 죽기를 바라고, 이 노인들이 코로나로 죽어도 검사를 안 하니까 코로나로 죽은 게 아니에요. 집기에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노인들이 죽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냥 조용히 죽기를 바래도 악착같이 그냥 경찰까지 동원해서 환자를 찾아내서 그냥 병원으로 모신다고. 물론 정부도 정부지만 사재기 한 번 없이 그 방역에 협조한 국민들이 저는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역에 실패한 나라와 반대로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의 그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고 위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그 세계 질서는 그 지금의 모습이 아닌 그 재편은 뭐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가 된다고 하는데, 더욱 파란 하늘이 돌아오고 그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그 도심에 동물들이, 야생동물들이 출현을 하고,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맑아져서 관광객들이 없다 보니까 뭐 해파리나 돌고래가 돌아왔다고 하죠. 인간들이 활동을 멈추니까 지구가 재생이 돼요. 어떤 영화의 그 대사가 생각이 나던데, 이 지구의 모든 생물들은 그 환경과 더불어 조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유독 인간들만이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갉아먹으면서 지구를 황폐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죠.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게 지구상에서 유일한 생명체가 있는데 뭐냐? 바이러스랍니다. 숙주를 아프게 하고 죽이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바이러스. 그래서 인간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 입장에서 보면 인간들이 바이러스고, 그리고 인간들을 공격하는 이번 그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어떤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닐까,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인간들이 지금보다 좀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일상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문화의 사회적 확산으로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하죠. 뭐 마스크 쓰죠. 손 씻기 하죠. 지난 환절기에 그 독감 걸리신 분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철저히 하다 보니까 감염병들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뭐 좋게 볼 수는 없겠죠. 뭐 더한 코로나가 저희들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뭐 코로나가 끝나면 되는 거 아니냐. 2002년도에 저희들이 그 사스를 맞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금 맹활약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질본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매뉴얼도 다 갖춰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사스 때 감염자가 단 3명, 사망자는 없었죠. 성공을 했죠. 2015년 메르스 때는 지금 그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좀 작은 규모의 전염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8명이 우리나라에서 죽어가지고 사망률이 21%였습니다. 이 사망률 21%는 그 메르스 발생국인 사우디에 이은 세계 2위였어요. 그때 당시 그 방역 대책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낙타고기를 먹지 마라. 길에서 낙타를 보면 피해라. 우리나라에 낙타가 어디 있다고. 사스 때 만들어진 매뉴얼은 다 어디 가고. 그때 국제적으로 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0년 코로나. 저희들은 세계의 칭송을 많이 받고 전 세계 그 전염병에
모델이 됐습니다. 방역에. 이렇게 2002년 사스에서 2015년 메르스까지 13년이 걸렸는데 2015년 메르스에서 2020년 코로나까지 5년 걸렸어요. 이게 짧아지고 있죠. 앞으로 팬데믹이 일상화가 된답니다.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돼도 이게 변종이 되면 무용지물이에요. 지금도 코로나가 확산을 하면서도 변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이제 앞으로는 우린 이런 전염병들하고 그냥 손잡고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부터 이제 우리 후손들 세대는 이제 팬데믹이 이제 우리 일상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실감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하고 전부 다 이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흔하게 뭐 거하게 왁자지껄하게 소주 한잔 하고 노래방 이제 꿈도 못 꾸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돌아야 한다고 하죠. 이제 우리 인류의 인과응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코로나 이후를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본론이 워낙 짧아가지고요. 오늘의 주제를 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 패러다임이란 말은 그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저서에서 처음 제안했다는 말인데, 이 책에서는 한 시대의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이론을 말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천동설이 진리인 시대에 모든 천문 현상은 이 천동설 테두리 안에서 다 설명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천동설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하나둘씩 발생을 해요. 그러다가 혹시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그 지구가 도는 게 아닐까 하는 이 일부 과학자들 사이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생깁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이 지동설은 수많은 박해를 받았지만은 천동설을 제치고 한 시대에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이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고의 전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각자 세상을 보는 관점도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이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느낀 대로 세상을 본다고 합니다. 이럴 때도 패러다임이란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가정은 배제한 채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 마음의 틀, 때로는 그 고정관념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죠. ESC를 한번 눌러보시죠. 안 돼요? ESC 눌러보세요. ESC. 컴퓨터. 생략을 할게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그 저서에서 쓴 건데, 그 지하철에 이제 외국이죠. 미국의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날씨가 덥고 축축하고 사람들이 그 지하철에서 그냥 불쾌지수가 좀 높은 상태에서 어느 역에 도착을 했는데 애들 둘하고 어떤 아버지가 탔습니다. 근데 애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 꼬망이들이 막 뛰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말릴 생각도 없어. 그냥 고개만 푹 수그린 채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 짜증이 일어나다 폭발 직전에 오르니까 한 사람이 그 아버지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짜증이 폭발 일부 직전이에요. 저 애들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소리를 지르니까 이 아버지가 고개를 들더니 아 죄송합니다. 쟤들하고 제가 지금 제 어머니 그 장례를 치르고 오는 중인데 이게 현실인 것 같지도 않고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쟤들도 그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짜증을 내던 사람들 마음이 갑자기 어머 쟤들 어떡해 불쌍해서. 지하철의 상황은 똑같아요. 계속 덥고 짜증나는 그 막 시끄럽고 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나던 지하철이 동정심으로 꽉 차버렸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을 인식하는 그 승객들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아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틀린 것과 다른 것들을 많이 혼용을 해왔죠. 외국인은 우리랑 생긴 게 틀려. 생긴 게 틀린 게 아니라 생긴 게 다른 거죠. 우리는 한동안 이 오른손을 바른손이라고 해왔습니다. 오른손이 바른손이면 왼손은 그러면 무슨 손이 되는 겁니까? 물론 사회가 왼손잡이들이 살기가 좀 불편한 사회이긴 합니다만은 왜 우리와 똑같이 바른손을 쓰지 않냐는 거죠. 어른들은 왼손잡이들 뭐 가정교육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왼손잡이라고. 나와 다르면 다 틀린 거고 나와 관점이 다르면 다 적이고 이 다름을 틀림으로 읽는 사람들 때문에 싸움이 끊이지를 않죠. 이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답니다. 한 사람의 좋은 점이나 잘못된 점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전체를 판단하는 거,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거. 서울 사람들은 깍정이야. 충청도 사람들은 다 느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닌 걸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선입견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어디 출신이냐고 묻고. 그리고 제일 위험한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와 같다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인간관계 측면에서 다 잘못된 패러다임이죠. 나이가 어린 대상에게 억지로 가르치고 강요하는 어른들을 꼰대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어린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한다고 해서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라떼 이스 호스라고 한답니다. 라떼 이스 호스. 나 때는 말이야. 요즘 TV를 보면은 됐습니다. TV를 보면은 라떼 이스 호스 이렇게 길게도 안 쓰더라고요. 라떼 이렇게만 쓰면은 커피 이름이죠. 라떼라고만 쓰면은 젊은이들은 고루한 거 꼰대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간다. 우리가 필히 알고 있어야 돼요. 라떼 이스 호스. 라떼는 말이야.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꼰대처럼 모든 상황을 그동안 각자 개인이 경험하고 느낀 대로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또 그 판단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게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내 자식들이나 후배들하고 얘기를 할 때 나도 모르게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이 나오면 그 뒷말은 얼른 삼키셔야 돼요. 이제 우리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뭐 평소에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밥 먹을 때 마주치니까 밥상머리 대화를 합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뀐 걸 인식을 못하고 자식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식 입에서 씨, 나 밥 안 먹어 씨 하고 이러다 그래요. 그러다가 대화가 단절이 돼요.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이, 내 관점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 그리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필요하게 싸우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중 하나가 향화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벽에 모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모셨다는 이 관점의 변화. 이건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오던 성리학의 목숨과도 같았던 이 제사상에서 가히 혁명입니다. 단지 제사를 지내는 방법의 혁명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의 혁명이었죠. 인내처. 사람이 곧 하늘이다. 어제까지는 너나 나나 다 무지렁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모두 다 하늘님이 돼버리고. 세상에 이런 개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어제와 똑같은 오늘인데 이분들은 다 개벽이 돼버려요. 어떻게? 인식의 변화, 사람을 보는 관점, 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세상이 개벽이 된 거죠. 이렇게 개인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 옆 사람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또 그 옆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 서서히 바뀌면 이거는 진보인 거고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혁명인 거예요. 우리는 혁명을 했던 세력입니다. 혁명이 왜 혁명이겠습니까? 단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창을 들고 일어났다고 해서 혁명은 아니죠. 조선시대에 홍경래의 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밀란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양반과 상놈이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는 이 봉건주의 사상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시대에 사람은 모두 하늘님이라는 이 평등 사상, 반봉건주의, 그때 당시로는 엄청 혁신적인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그 혁명이라고 일컫는 그때 당시에 그 혁신적인 사상이 지금은 보편적인 사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등 사상을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럼에도 이 과거의 영광만 끌어안고 막연히 그냥 미래의 개벽을 간절히 기다리기만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한국은 수많은 종교들이 서로 경쟁하며 공존하는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신기한 나라예요. 이런 다종교 사회에서 사람들은 여러 종교들 가운데 자신들이 보기에 좀 더 참신하고 설득력 있고 믿고 의지할 만한 종교를 선택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 따라서 이에 부응하지 못하면, 선택받지 못하면 이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신천지 등을 보듯이 온갖 사이비들도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이 시기예요. 이 시기에 과연 우리가 100년 전 체제로 그냥 막연히 개벽을 기다리면서 이 시대를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 이 시기를 버텨낼 수가 있을까? 세대 교체 돼도 과연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종교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위기라고 하죠. 이 위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닙니다만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보는 관점, 이 위기를 초래한 관점 등도 전부 다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패러다임. 따라서 해결책도 다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이 획기적인 그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우리가 그냥 해오던 대로 지금까지 그냥 관성에 이끌려서 변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종국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선택이 기다릴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뭘 잘 모르는 제 개인의 관점입니다만, 그냥 우리는 마냥 손을 놓고 있는데 때가 됐다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님께서 옛다 개벽하고 우리한테 던져주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감이 아무리 잘 익었어도 내가 내 손으로 따서 내 입에 넣어야 내 것이지, 그냥 간절하게 우리가 그냥 바람만 보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따 먹거나 땅에 떨어져 아무도 못 먹을 거 아닙니까? 개벽이 때가 됐어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몫이 되던가 할 거 아닙니까? 다시 개벽. 우리 모두 새로운 관점에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체제로 이제 다시 개벽이다라고 그냥 모두 함께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고 경험한 제 개인의 관점일 뿐입니다. 뭐 대안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어떨까 해서 드린 말씀인데, 어느 누군가가 그래서 어쩌라고, 너 나랑 얘기 좀 하자고 덤비면은 저 그냥 도망갑니다. 감사합니다.